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접지용 테이프, 홍보용 테이프 한국 접지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테이프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무료로 나눠드렸죠. 1차로 5,000개가 거의 다 배포가 다 됐습니다. 저희는 생각은 한 2만 개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그 테이프를 다 보시고, 접지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30분에 걸쳐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접지 본강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테이프는 본 테이프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강의를 차근차근히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를 먼저 보시고 핵심 접지 강의에 대한 테이프를 추가로 해서 쭉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접지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어떤 틀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의 지금 홍보용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은 미국 NFPA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마크 올리 씨와 같이 세미나를 접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100% 영문으로 제작돼서 여러분에게 교재가 그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보용일 때는 저희들이 박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맣게 정리가 돼가지고 갔지만 이번 본 테이프에서는 다른 강의 교재와 똑같이 크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작에 대해서 공급이 될 거고,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은 중복이 되는 부분, 홍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깊게 강의가 될 거고, IEEE에 대한 접지까지 전부 다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이프를 출시할 때 이 테이프는 영상물로 남는 근거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개인적인 학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근거를 대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이프들을 쭉 보시면서 강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공부를 하면 의지에 와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해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재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술사 된 다음에도요, 이 실업자들 많이 날 수 있어요. 이제 실력이 없는 기술사는요, 기술사 돼도 노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야. 그리고 기술사 공부할 때 재충전을 하는 동기부여가 됐을 때 확실하게 완벽한 데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에 대한 동기와 학문적인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득이다 이거죠. 만약에 짧게 3, 4개월, 6개월 해가지고 기술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된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한테 경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경쟁이 되겠냐고요. 이제는요, 어디나 무엇이었다라는 자격이 돼서 모든 것이 다 개런티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기술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술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것이 개런티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얼마나 실력을 가졌느냐. 이 강의 수준은, 우리의 강의 수준은 미국의 최고, 마크 올리라는 분은 앞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란 말입니다. 마크 올리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NEC 핸드북 1999년도 판에 지금 NFPA의 부의장으로 계시면서 이 전기 쪽에서는 이 책의 편집장으로 계시는 아주 권위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실무의 권위자라고 하면 손색이 없어요. 그분이 직접 저희들 강의 때문에 내한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논의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깊게 여러분들이 접지에 대한 부분을 감각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한국의 접지의 지금 스탠다드와 그라운딩 시스템이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IEC 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NEC 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IEEE의 과정과 그 NFP에서의 과정, 그래서 우리의 한국에서의 그라운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몰아서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본편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접지 시스템은 일본 거를 모방했죠. 일본 거를 모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리엔테이션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방하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접지 시스템은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접지를 분리한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우리 수용가, 한국도 수용가의 접지는 이게 TT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제 IT 시스템은 이제 그 비접지 계통에서 이제 그 전압이 높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우리 수용가는 지금 TT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옛날에는 1종, 2종, 3종, 특별 3종이었는데 지금 A, B, C, D로 바꿔가지고 그 A, B, C, D로만 바꿔서 15옴, 150을 그 사고전류로 나눈 값, 그 다음에 15옴, 100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한국은 이제 이걸 1종, 2종, 3종, 특별 3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접지 종류는 같은 접지 저항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쓰고 있는 접지의 종류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저항치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종 접지는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그 전기 쪽에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은 TN 시스템이고 수용가는 TT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합쳐져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거는 앞에 오리엔테이션 영국의 규격 뭐 이런 건 세계적인 추세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홍보용에서는 이 화면이 깨끗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카메라 촬영하는 그 장비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 화면들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TN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게 들어야 될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가니까 TNS는 separate라는 약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뉴트럴과 접지를 따로따로 해서 5가닥이 가는 거다. 그래서 뉴트럴대로 가고 접지 시스템은 이 접지 시스템대로 가가지고 별도의 접지 시스템으로 다 같이 묶어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로 하는 접지 구성을 하는 부분들이 TNS 시스템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것이 만약에 이 지락이 생기든지 사고전류가 흐르면 뉴트럴과 그라운드 사이에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RST에는 그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에서 라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TNCS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어느 곳에서는 계속 같이 들어오죠. 계속 우리 들어오면서 뉴트럴 그라운드 같이 묶어 들어오죠. 들어오다가 수용가 설비에서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별도로 분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콤먼과 세퍼레이트를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TNCS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건 콤먼했죠.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여기는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분리했어. 세퍼레이트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TNC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콤먼이다.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전부 다 콤먼에서 쓰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한전에서 들어오는 거 다 이렇게 쓰는 거죠. 계속 뉴트럴하고 그라운드를 콤먼에서 들어오면서 계속 수용가 쪽으로 들어오니까 TNC 시스템이 한전에서 구사하는 우리 수용가 쪽으로 다 들어오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IEC 세계 코드에서 얘기하는 인터내셔널한 그 그라운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TT 시스템은 이게 일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뉴트럴이 오더라도 뉴트럴은 뉴트럴대로 가는 거고, 이 접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접지하고 별개. 별개로 독립접지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비접지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접지 방식. 그래서 TT 방식이 이게 일본 방식에 가깝겠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수용가설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T 방법은 정정 용량이 상당히 큰 RST만 삼상만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압이 많이 높게 되면 이 정정 용량 C에 의한 지각 전류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전류가 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중속점에다가 저항치를 많이 달아가지고 이 전류를 제한해 주고요. 또 부분 그 섹터별로 별도의 독립접지를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TN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IC60364에서 했죠. 이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전부 다 콤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락이 생기게 되면 지락 전류는 이 사람으로 통하지 않고요. 이 사람으로 통하지 않고 지락 전류가 이렇게 패스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거다. 그래서 이 사람에 걸리는 이 전위 경도가 상당히 낮게끔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TT 시스템은 이 부분이 잘라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흐르니까 일단 이쪽 전위 경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다. 그래서 TT 시스템과 TN 시스템을 이렇게 나눠서 대별적으로다가 이제 심벌을 일릭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TN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TN 시스템에서는 뉴트럴과 그라운드를 같이 콤문해서 쓰기 때문에 이 지락이 생긴 이 전류가 저항이 큰 인체를 통하지 않고 이 뉴트럴 통해 가지고 다시 흘러갈 경우에 이 ELB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TN 시스템에서는 ELB를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앞에 오리엔테이션하고 IC60364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접지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인 규격에 어느 규격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쓰고 있는 이 접지공사 방법, 제1종 접지공사, 2종, 3종, 특별 3종의 내용을 보면 항상 공학에서는 이 수치가 근거 없는 수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항상 어떤 근거를 들이대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수치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5mm 근거, 15mm 근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수치는 근거 없는 수치를 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2종 접지공사에서 이 150이라는 근거가 조금 보이는 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2종이 조금 근거가 있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150이라는 게.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돼요? IEEE에서 발표한 내용, 독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15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1종, 2종, 15음, 105mm라는 근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기준을 삼는데 그 기준이 그럼 완벽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케이블 트레이 만들어 놨는데 케이블 트레이 미국 거 다 NEC 거 다 베껴다가 거기다 다 넣어놨는데 그 케이블 트레이를 미국 걸 여기다가 적용하려면요. 거기에 케이블 트레이에 들어가는 전선은요. 미국 전선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케이블 트레이 그 규정이 맞는 겁니다. 그거 언밸런스예요. 미국 케이블 트레이 전선을 가지고 쓰는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들어가는 규정을 갖다가 내선 규정에 잡아놓고 한국 전선을 써라? 안 맞죠? 이 내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덕지덕지 이렇게 꼬매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하나로다가 일사불란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는 혼란만 야기시킨다고.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접지공사에서, 0.75m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일종 접지는 2.6mm 이상의 연선용선을 사용한다.
삼중접지 같은 경우는 1.6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는 얘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웃긴다는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웃기는 표현이다 이거야. 웃기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일본의 비접지 방식에서 비접지 방식으로 가가지고 지락전류가 상당히 적을 때 통하는 얘기지 한국에서는 이거 안 돼요. 1.6mm 해가지고는 상당히 두꺼워야지. 예? 우리 한국은 TM 방식이 가까운데 지락이 생기면 지락전류가 크다 이거지 일본보다는. 그러면 이건 안 맞아. 안 맞는 규정을 코드에다 놔놓고 그걸 맞았냐 안 맞았냐 따지면은 안 되죠. 예?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우리 기술자로 바꿔가야 돼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사람이요 어느 지식을 독점하는 거는 끝났어요. 지금 제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그 전기인한테 배포하는 거는 어느 옛날 같은 경우에 뭐 몇 개 책 몇 개서 봐가지고 말이야 그걸 큰 기술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는 끝났다 이거야. 정말 세계적인 자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지. 예?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는요 상식입니다. 이제 상식. 대한민국 상식 됐어요. 이것이 출시되는 순간 상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직접 TV 화면 크기로 받아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면 제 강의가 그대로 여러분들 안방을 갈 겁니다. 그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원 강의실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죠. 제 강의 최신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강의해가지고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저 그거 합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네?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 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이 최고의 탑 내용이 돼야 된다 이거야. 정말 그 테크니컬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전문가 집단, 뇌면 뇌, 접지면 접지. 여기 전문가 집단들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10명씩 모여가지고 워킹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숙지를 하고 토의를 한 상태에서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죠. 에? 그러면 워킹 그룹을 그렇게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예산이 따라야 된다고. 또 시간이 있어야 돼. 실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접시 시스템의 아주 구체적인 그 비교는 한국은 그 각 기능별로 이렇게 묶었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3종 접지에 대한 기능이면 3종 접지로 하고 이것이 1종 접지의 기능이면 1종 접지로 따로 이렇게 세퍼레이트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든지 루프로 돌리고 등전이 접지로 하고 해서 이게 묶는 거를 철저히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반대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쓰는 방식하고 미국 방식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방식을 버렸어요. 이번에 일본 이 방식을 버렸습니다. 이번에 콘티넨탈 호텔에서 그 IBS 총회를 했죠. 했을 때 그 NTT 상무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일본 NTT 상무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강의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자, 일본 접지 방식이 이렇게 독립 접지로 되어 있는데 세계 코드는 다 다중 접지로 가가지고 등전이 접지로 가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서 해결을 할 거냐? 그래서 자기들은 독립 접지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전부 다 등전이 접지로 간다. 그 말을 공식석상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그런 말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가야 되는 건 왜 가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지를 하게 되면 접지는 뭐예요? 접지는 대지에다가 일단 방류를 시키는데 대지는요, 이거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반도체 성격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반도체 범위의 저항치를 가지고 있고 이 저항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그렇잖아요. 물기가 많았을 때는 적을 거고 겨울일 때는 또 올라갔다가 여름일 때는 내려갔다가 이게 상황이 이 저항이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어떤 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야.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계기들은 이게 60Hz 쓰잖아요. 60Hz 쓰는데
60Hz를 맞춰가지고 만약에 접지 저항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단락이 생기거나 지락이 생기면 과수 상태가 걸린대. 가수 상태에 걸렸을 때 60Hz가 아니고 수십 메가헤르츠에서 수백 메가헤르츠까지 흐른다고요. 그러면 이 주파수가 달라지면 이 과수성이 달라지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grounded by green wire only. 이거 한 가닥으로 했을 때는요, 한 가닥이 아니고 이거를 레퍼런스 그리드, 시그널 레퍼런스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연접을 해가지고 그라운드선을 묶었을 때는 이 접지 저항치가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grounded by green wire only. 이거 접지선만 딱 달랑 접지를 하게 되면 이 주파수가 달라지. 약 20MHz에서 보통 평상시에 거의 제로옴 되는 게 200옴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지 저항치가 땅에 대해서 변하는 부분에다가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접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독 접지를 써서는 안 된다고요. 이러면서 다중 접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스에서는 지금 1999년도에 다중 접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버린 겁니다. 독립 접지를 버렸죠. 그래서 피레침과 건물 구조체를 연결하고 이 피레침과 피레침을 다 연결한 상태에서 주접지 단자에다가 피레침을 연결하고 여기서는 통신선, 케이블 트레이, 콘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 연접하게 돼 있죠.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피레침을 다른 통신선하고 다 연접한다 그러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일본의 이번에 1999년도 지스에서 이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접지에 대한 시스템을 보려면 이 IEEE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지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지금 이 책입니다. IEEE Guide for Safety in AC Substation System, Substation System Grounding 해가지고 대형 변전소에서의 접지 시스템에서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IEEE 하면은 이 IEEE에서 이 ANSI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죠. 이 ANSI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제가 끌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NFPA 부회장인 마커 리 씨한테도 미국 NEC 거를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IEE에서 접지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세계 코드가 이런 식으로다가 흘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에 대한 대책은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물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내용 중에 맨 앞에 하나 내용 중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Use of an IEEE standard is wholly voluntary.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IEEE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것은 완벽하게 자유다. 완전하게 자유다. 당신이 쓰고 싶으면 쓰고 말려면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적으로 써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서비스 시스템이라든지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문제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러 이거 영문을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영문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다라는 얘기는 강제가 아니고 자유야. 그런데 이거보다 완벽한 거 없을 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완벽히 자유다 이거야. 자유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더 완벽한 기술 기준을 찾지를 못해. 그럼 뭐죠 그게? 즉 자유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된다고.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좀 못 살 때는 KS 규격이 얻은 제품에서 가장 최우선이었죠. KS 제품이 가장 좋았어. 불량질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KS 제품이요. 질이 많이 떨어지는 하질로 전작해 있다고. 예? 그러니까 KS 기준에는 건 뭐예요? 최소 기준 아닙니까? 최소 기준. 이제 최소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물건이 안 팔려. 아주 엄청나게 압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면, 아니, KS 기준 맞추면 KS 기준만 맞아요. 최소 기준 맞추죠. 아니, 모타를 KS 기준 나가면 시정 청계시험 가면 모타 KS 기준 된 거 많아요. 근데 그거 잘 안 팔려. 이름 없는 데서 만드는 것도 다 KS 기준인데 다 들어가 있어요. 최소 기준은 다 맞췄다 이거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KS 기준 맞춰가지고 모타가 안 팔리니까 누가 하라는 말 안 했어. 정부에서 하라는 말 안 했다고요. 안 했지만 상당히 좋은 성능의 모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자유야. 그런데 최고의 기준을 만들어 계속 보존해 나가면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 메시지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볼렌터리라는 거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 IEEE를 적용하는 거는 완전히 자율이다라는 그 전제를 놔놓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접지 시스템 그러면 저항이 낮으면 좋은 거고, 저항이 높으면은 위험한 거고, 낮으면 안전한 거고, 그래서 접지 도체가 나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잡아도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상당히 미스 컨셉이죠.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낮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높아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주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하나 보면요. Therefore, station of relatively low ground resistance may be dangerous under some circumstance. 여기까지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는 아주 적은 low ground resistance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Why? 그런 반면에 another station, 다른 만약에 변전소나 이런 쪽에서 아주 상당히 높은 그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be safety or can be made. 아주 세이프티는 상당히 안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by made safety by careful design, 아주 주의 있게 설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접지 저항이 낮으면 안전한 걸로 그냥 아주 딱 굳어 있잖아요. 접지 저항이 높으면 3종 접지 공사는 그러니까 덜 저항한 곳에 하고 중요한 곳에는 다 1종 접지 공사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미스 컨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그리드를 이렇게 지하에다가 그리드 망으로 해가지고 접지를 했을 경우에 이 사고 전류가 이 그리드로 흘러가면 전위 분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전위 분포가 생기니까 여기에 걸리는 보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보폭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이 보폭 전압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타치를 하게 되면 이 타치 전압이 요 수치만큼 이렇게 높은 전압이 타치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이 EM이라는 거는 이 그리드의 최대 전압이 EM입니다. 그리드의 가장 낮은 곳서부터 가장 높은 매그니튜드까지의 그 전압 차이가 EM 전압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활선을 만졌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걸리는 것은 대지의 전위하고 이 활선의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22,900이면은 13.2kVA가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폭 전압, 접촉 전압, 그 다음에 그리드의 최대 전압,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격 전압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보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만약에 낙뢰가 생겨가지고 낙뢰가 여기서 발생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전위가 상당히 높게 나오면 지금 전위 분포는 그리드를 밑에 통할 경우에 이게 그리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물결 지진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전위가 올라가고 이쪽 전위는 내려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폭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한테 두 발에 걸려있는 저항, 이 신체의 저항, 그 다음에 이 대지의 이 저항을 하나 묶어가지고 이거 하나 해가지고 세 개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압이 걸렸을 때 전압이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타치전압은, 접촉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저항과 양발에 대한 저항이 직병렬로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시로다가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게 지금 IEE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텝 전압과 타치 전압을 상수에 대한 그 크리테리아 어떻게 하냐면 타치 전압과 스텝 전압을 안전 전압으로다가 딱 제한을 해버려요. 이렇게 스텝 볼테이지와 타치 볼테이지를 비교한다. 그리고 우리는 접지를 하게 되면은 대략 우리가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15mm냐 105mm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데 이 IEEE 미국 ANSI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그 접지가 스텝 전압과 타치 전압의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느냐, 이 범주에 들어가는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개런티를 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문하고 실무는 별개다. 그러면 학문에서는 이게 학자가 되는 거죠. PhD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무는 예를 들어서 실무에 정의를 하면 기술사가 될 거예요. 이게 PE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IEEE의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접지의 전문가 학자들이 되면 이 IEEE의 논문을 게재를 해가지고 이런 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치 전압이 50kg짜리는 이 지형의 고유 저항이 이렇고 사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런 수식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타치 전압은 이거다라는 이 식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지금 이거는 86년도에 발표된 1986년도에 발표된 식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식에 의하면 이 K값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리비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가 하느냐? 이거 학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EEE의 전문 학자들이 관련 식을 만들어낸다고요. 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줘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 기술사들이 이 식을 인용을 해가지고 실무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다가 안 맞는 팩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이쪽으로 다시 넘겨. 보정하도록. 이 식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넘겨주면 여기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넘기고. 그래서 학자가 하는 부분하고 기술자가 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별개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술자나 기술사가 거의 계산을 안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계산을 안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테이블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식을 만드는 임무는 테이블과 이런 관련식을 만드는 거는 이건 학자들의 몫이고 이걸 적용하는 거는 이건 기술자의 몫이에요. 이렇게 딱 분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들을 이제 관련 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IEEE에다 논문 게재해서 거기에 논문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이걸 인용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70kg짜리는 이렇게 이 수치에서 어떻게 돼요? 1.16이 1.57로 커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kg짜리보다 70kg짜리가 그 전압의 위험성에 놓이더라도 조금 높은 전압에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타치 전압은 이런 수식이죠. 70kg짜리. 그래서 우리가 대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많이 씁니까? 1000에다가 1.5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 쭉 나오니까 이거 기껏 해봐야 뭐 숫자가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냐요.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이 1000에다가 이 0.16을 곱하면은 이 식을 약식으로 하면 TS는 약 116이 되겠죠. 이거는 이거가 수치가 적다고 보면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 1000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157의 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 식과 이 식을 실무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즉, IEEE에서 논문에서 나온 거다 이거지. 정확한 건 이 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식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 이거는 86년도에 개정된 IEE에서 발표한 식이고, 최근에 1997년인가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발표된 IEE에서 발표된 다시 재개정된 거 보면, 이 K값을 없애버렸어요. K값이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IEEE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버전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관련 학자들이 식을 버전업을 해가지고 개정될 건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한 것은 뒤에 IEEE 접지 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구체로 보면 50kg짜리서부터 20kg짜리, 80kg짜리 이렇게 만약에 11마리의 소를 실험해보니까 여기에서 죽더라 이거죠. 25마리의 양을 실험해보니까 대개 여기서 죽더라. 사람은 10kg짜리서부터 80kg, 100kg짜리까지 쭉 해보니까 50kg짜리에서는 67mA에서 107mA까지 심유재동으로 죽더라. 그래서 70kg짜리는 91mA에서 약 150mA에서 죽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게죠. 50kg, 여기 70kg. 그럼 죽더라 하는 얘기는 이 식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 논문을 못 내죠.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이게 10kg이라는 건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 20kg 또 어린애죠. 그 다음 30kg, 40kg짜리. 그러니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킬로그램수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kg에서는 67mA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7mA에 죽는 사람도 있고 70kg에서는 90mA, 91mA에 죽는 사람도 있고 150mA에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세프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를 볼 수 있고 전압으로 볼 수 있는데, 전압은 65V에서부터 130V까지를 대개 안전전압으로 이렇게 놔요. 이 범주에 놓죠. 그래서 좀 기기를 안 믿을 때는 물기가 있는 쪽은 65V 미만으로 딱 제한을 하잖아요. 우리가 200V 아닙니까? 200V, 220을 쓰면 우리가 누전차단기가 0.03초에 동작을 하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기계를 믿어요? 기계가 동작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에? 아니 기계는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혀 오동작이 없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동작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잖아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220을 목욕탕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지. 어?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댈 때, 우리가 이종접지 있죠, 이종접지. 이종접지 보면은 150을 사고전류로 나눌까? 이때 저항을 정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150이라는 건 뭐냐? 여기 나오는 거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거 베껴간 거죠, 이거. 일본이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일본 애들이 무슨 여기저기서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소방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일단은 다 베껴다가 써가지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베낀다고. 그럼 150의 숫자는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2종 접지는 그래서 약간 근거가 있는 거야. 근데 1종이나 3종, 특별 3종 같은 경우는 수는 엉터리죠. 그 엉터리를 우리는 산신령 모시고 한다고요. 예? 그건 아니지. 이제 버려야지. 이 테이프 출시되고 나면 1종이 맞았니, 3종이 맞았니, 특별 3종이 맞았니, 예? 이거를 수영과 설비에서 그걸 강요하도록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자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개정을 하세요. 예? 하셔가지고, 틀린 거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자끼리 안전공사는 안전공사에서, 한전은 한전에서, 일단 먼저, 틀린 것들이 발견이 된 것들은, 예? 수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조용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관련 문건을 다 들이대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용기 제 의견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150의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물기가 있는 쪽에서는 165V 미만으로다가 전압을 리미테이션 하는 근거는 여기서 있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이 강의에서 자세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그 손을 만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고전류가 100A 흘렀어. 100A 흘렀는데 여기에 저항이 15ohm입니다. 15ohm. 그러면 이 100A와 15ohm이니까 여기에 사람이 1000V 걸려요. 1000V가 걸리죠. 이 경우 보면 사람이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만졌는데 여기 똑같이 100A 흘렀어요. 여기 저항은요 105ohm이야. 그러니까 105ohm이니까 여기보다 10배가 더 크죠. 이쪽보다 10배가 더 크다고요. 이쪽 105ohm이니까. 그럼 여기가 더 위험해야 돼. 근데 100A가 흘러갔는데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다 피드백이 되는 귀한 회로가 있어. 여기 저항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 전류는 다 어디로 흐르죠? 전부 다 이쪽으로 흐른다. 여기 99A가 일로 흘러갑니다. 일로는 저항이 크니까 1A밖에 안 흘렀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00V밖에 안 걸려요. 자, 보세요. 어디가 안전해? 저항이 여기가 크면서도 이쪽이 안전하다 이거야. 이쪽은 저항이 낮으면서도 상당히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접지 설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지 저항이 낮으면 안전하고 높으면 위험하다는 발상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생기게 되면, 지락전류가 발생되면 이렇게 피드백을, 이거 다중접지 방식에서 이렇게 되고요. 비접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비접지 방식에서는 일로 흐를 수 없고 이 귀환회로 가는 쪽으로 다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비접지 방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이 얘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접지 방식과 비접지 방식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변전실이 있다. 여기 변전소가 여기 S1이라는 변전소가 있고, 여기 S2라는 변전소가 있어요. 여기 가까워. 여기서 어떤 지락이 생겼는데,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노출된 경우하고 이 변전소에서 이렇게 노출된 경우하고 이렇게 두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이 가까운 변전소에 여기 임피던스가 많이 높아. 그러면 이 전류는 어디로 흐르겠어요? 가까운 이 변전소로 흐르지 않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것이 만약에 그리드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이 저항이 임피던스가 낮으면은 전부 다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까운 변전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안전하고 여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깝다고 안전하고, 가깝다고 위험하고, 멀다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저항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안전하고 저항이 높다고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를 봐야 된다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IEE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접지 설계할 때는 이러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조심해라. 또 하나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걸 보여줘. 지금 여기 만약에 지락이 생기면은 이 지락 전류가 순간적으로 딱 생기는 순간 전류치가 지근 쪽으로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사람이 노출되는지 상황이 다 다르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 그림은 이렇게 지락전류가 흘러가면 이 지락전류가 흘러가는 계통이 그렇게 심플하게 흐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를 주의 있게 해라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드를 만약에 이렇게 놨을 때, 그리드를 이렇게 놨을 때 그리드 위에 전위 분포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3차원으로다가 그래픽화 시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의해서 보폭전압과 접촉전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것이 보폭전압이 걸리는 거고, 여기서 그 그리드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어떤 형식으로 다 들어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요 치는 매그니튜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NEC, 미국의 NEC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드웰링 유니트, 사람이 사는 거주지는 올 125V야. 싱글 페이스 15A, 20A. 여기는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shall have, 이건
shall이 들어가면요. shall be. 이 shall 들어가면 의무사항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되어 있어요.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 protection for personal. 그래가지고 GFCI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서 이제 물기가 많은 쪽, 그러니까 베스룸, 루프탑 이런 쪽은 이런 쪽도 125V의 GFCI를 놓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GFCI는 설치를 되게 기본적으로다가 드웨잉 유니트의 주거시설의 안쪽에는 이 싱크대면은 물기를 많이 다루는 거니까 이 물기를 다루는 쪽으로부터 6피트 이내 6피트 이내는 GFCI를 놓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콘센트를 놓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콘센트가 GFCI 콘센트가 아닌 일반 콘센트로 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GFCI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보시면은 GFCI의 회로도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보시면 돼요.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니까 누전 차단기인데 여기에 5mA의 차가 나면 5mA의 차가 나면 인터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런데 이 누전 차단기 이 앞에 부분이 맨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동작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냥 이걸 말단에 놓는 겁니다. 말단에 다시 보는 것처럼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대 이 말단에다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주거시설이 있으면 이 메인에다가 누전 차단기 설치하잖아요. 그럼 누전 차단기 설치했는데 이 여기서 누전이 됐어. 이놈이 다른 계통으로 통해가지고 가가지고 차단을 안 하면은 이게 누전 차단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싱크대가 가까운 쪽에 물기를 다른 쪽은 요 GFCI 콘센트입니다. 이건. 요 GFCI 요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잉 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콘센트를 설치했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가까워가지고 요게 물기를 많이 다룬다. 그럼 요건 GFCI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에 싱크대에 있는 경우도 반드시 GFCI가 돼야 되고 목욕탕 쪽에도 전부 다 GFCI를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만약에 TN 계통에서는 이 TN 계통에서 누전 차단기 설치하려면 이건 말단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그것도 125V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20V를 사용하면서 화장실에 그냥 220V의 콘센트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내용이다.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목욕을 하고 손발이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다가 드라이기가 많이 누전이 돼가지고 많이 감전이 되면요.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만약에 누전 차단기가 메인에 가 있는데 그 메인의 누전 차단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동작할 수도 있고 동작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속히 빨리 그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우리는 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서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 형사가 가가지고 진짜 감전이 됐나 보다 해가지고 감전 처리해서 그냥 사망 신고해서 그냥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보험내는 게 만약에 그 보험이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보험료가 누구한테 나가냐? 이러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화장실에서 죽었는지 사망을 했는지 이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GFCI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125V형 우리 콘센트죠. 그러니까 이게 큰 놈이 이게 큰 것이 이 마이너스고 이 작은 플러그의 내용이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콘센트가 이렇게 100V짜리 콘센트가 똑같아 보여도 다르단 말이죠. 이 큰 놈이 마이너스고 이 작은 것이 플러스고 이것이 그라운드 되면 이 뒤에다가 이 누전 차단기 이 콘센트 뒤에다가 GFCI를 놔가지고 이 테스트 보단을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GFCI가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뒤에 그 콘센트 뒤에가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런 형 누전 차단기가 달려있는 콘센트를 싱크대나 화장실인 데는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이 NEC 코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앞에 보는 것처럼 125V 2만원 하고 또 메인에다 놓으면 차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말단에 놔가지고 정확하게 차단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세이프티 때문에. 세이프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의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미국 설계에서는 접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볼 겁니다. 자, 미국 설계에서의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왜냐면 지금 현재 아예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문헌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의 그 접지의 설계의 개념은 세프티예요. 우리 세프티 당연하지 하면서도 우리 이 보폭전압과 타치전압을 의식하면서 접지를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이게 1호사라든지 3, 4, 5처럼 아주 대규모의 변연소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대규모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하지 않아도 되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지에 다가가는 개념이 이 보폭전압과 타치전압을 생각을 하고 세이프티를 생각을 해서 하느냐보다는 1종이니까 이건 1종 접지 하는 거니까 그냥 15옴 이하, 100옴이니까 그냥 3종 접지 이렇게 하는 거였었지 그것이 접지를 하면 안전을 개런티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개런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접지 사항도 접지 설계도 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시키더라도 이 세이프티를 개런티 못하면 사람에 노출되는 그 접촉전압과 타치전압이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이 그 한계 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접지 설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설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보고 다시 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는가? 이 IEE에서 이 접지 설계도요 프로그램이 다 돼가지고 각종 벡터만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설계하고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바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그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가 항상 세이프티를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변전소의 환경에 따라서 지락 전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 전류가 달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세이프티를 개런티하는 범위 내에서 접지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볼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프로 차트를 가지고 이 프로 차트에서 그 홍보용에서는 이 강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매듭을 지어야 근본적인 강의에 대한 이 접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접지 강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